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춘천 환경사업소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벌인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춘천시의 문제 해결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08년 이후 10년째 42억 원을 묶여있는 강원도 남북협력기금이 다른 시도보다 크게 적어 내년에 100억여 원으로 증액됩니다. 지진이 났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강원도 내 재난안전본부 종합상황실의 내진 성능 확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 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74명이 숨졌고 4,385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춘천 환경사업소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위탁업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고 해고 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벌인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춘천시의 문제 해결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촬영된 춘천 환경사업소 내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불에 태우기 위해 옮기는 쓰레기 가운데 스티로폼과 페트병 등 재활용품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춘천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활용품 선별장을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제대로 일처리를 못했다며 춘천시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재활용품을 내놓는데 그게 그냥 태워지거나 매립장으로 가서 묻혀지고 있다는 의혹들이 지금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위탁업체가 노동자들에게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은 지표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동의서를 요구해 노동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각해야 될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임의로 매립했다는 의혹도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탁업체는 기존 노동자들이 신규 채용에 응하지 않아 재활용품 선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4월 이후에는 인력을 충원해 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쓰레기 불법 매립이나 노동권 침해와 같은 일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위탁업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이 사업소에서 이뤄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천막농성을 벌인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환경사업소 노동자 4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의 사과가 있었지만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자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던 우리 노동자들 또 여기서 겨울을 맞게 할 수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춘천시는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청소 행령을 바로잡고 춘천시는 최근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환경사업 소장 등을 교체했다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은 환경사업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론적인 대응보다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번식력과 독성이 강한 외래종 말벌인 등검은 말벌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등검은 말벌이 벌통 앞을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꿀벌을 쏜살같이 낚아채고는 사라집니다. 꿀벌을 애벌레 먹이로 삼는 등검은 말벌이 늘면서 양봉 농가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리 와가지고 이제 쭉 잡고 이러죠. 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등검은 말벌은 번식력이 좋고 개체 수도 계속 늘어나 벌집 제거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심지구 뭐 이거 따지질 않아요. 아무 데고 그냥 도심지까지 지금 다 들어왔어요. 지금. 전문가들은 벌집 제거나 유인 트랩 등 일반적인 대응보다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위에 우려종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외래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까지 확산된 등검은 말벌은 공격적이고 독성이 강해 주민들이 벌에 쏘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재난안전훈련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신고와 대피, 부상자 구조까지 어른들의 훈련 못지않았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업이 진행 중인 과학실. 실험 도중 화재가 발생하자 요란한 경보음이 울립니다. 선생님과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코와 입을 막은 어린이들이 재빨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합니다. 고개 숙여서 입 막고 이동하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물을 뿌려 큰 불길은 잡았지만 교실에 갇혀있던 학생이 뒤늦게 구조를 요청한 상황. 사다리차가 4층 높이까지 올라가 안전하게 구해냅니다. 실제를 방불케 하는 이번 훈련은 모두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기획한 것입니다. 최근 3주 동안 소방과 경찰 등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학교 구석구석을 직접 살펴보며 대피 동선과 행동 요령을 짰습니다. 직접 매뉴얼도 작성해보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발표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계단이나 복도 이런데 친구들이 대피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 그런 것도 얘기해봤어요. 학생과 교직원 등 1,100여 명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부상자를 구조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 어린이들이 직접 유도 요원과 응급 구조, 상황 전파, 화재 초기 진압 등의 역할에도 투입됐습니다. 평소에 이런 훈련을 했을 때는 그냥 대피하라 그러면 대피만 하고 이번에는 요원들 역할도 하고 방송도 직접 하고 하니까 실제로 불이 나면 정말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법을 실제로 익힐 수 있고 경각심을 키워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안전교육이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생활화하는 그런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2016년 2곳, 지난해 17곳이었던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 참여학교를 올해 30곳까지 늘렸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역 지상파 방송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이를 감시 견제하는 언론, 특히 지역 방송이 제 역할을 찾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랩법 제정으로 종편이 등장하면서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은 불과 5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마저도 서울과 나눠야 하는 지역 지상파는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매출 감소는 인력 감축과 제작비 축소로 이어졌고 질 좋은 콘텐츠 제작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언론 생태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언론조차 매우 불균형스럽고 그리고 지역의 언론 또 여론 형성은 말라비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지역방송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공영방송이사회에 지역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방송 정책을 정하는 거버넌스, 특히 방통위가 일정한 관장사항이 될 수 있는 방문진이라든가 그래서 열심히 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진출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특히 이사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성이 더 대표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설비 투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무리한 UHD 전환이 재벌들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송사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 차질도 우려되기도 하고요. 지역 방송사는 시설 투자에 엄두도 못 내고 객관적으로 이 사람 시기 조절 등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고 프로그램에만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송신 장비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건 좀 나중에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지역방송 발전위의 위상을 높이고 신문처럼 지역방송을 위한 발전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까지. 이번 국감에서 나온 여러 지적사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여부가 현 정부의 지방분권 구현이라는 국정기조 실현 의지를 살펴볼 계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2008년 이후 10년째 42억 원에 묶여있는 강원도 남북협력기금이 다른 시도보다 크게 적어 내년에 100억여 원으로 증액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립된 남북협력기금은 42억 원가량으로 2008년 이후 10년 동안 남북교류가 끊기며 별다른 수입이나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현재 414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9월 추경에서 200억 원을 추가 편성해 강원도가 보유한 기금의 14배인 61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전북 101억 원, 부산 63억 원, 제주 52억 원 등 남부 지역도 강원도보다 많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별 남북교류에 대비해 기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 도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7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문표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2,400여 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74명이 숨졌고 4,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도내 음주운전 사망자는 5명으로 충남과 전북,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강원도 내 재난안전본부 종합상황실의 내진 성능 확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재난안전본부 20곳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곳은 45%인 9곳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267개 재난종합상황실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69%로 강원도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중당을 비롯한 강원 지역 내 시민단체와 정당 등 6곳이 오늘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가 헌법적 가치를 능멸하고 판결을 거래했는데도 사법농단과 관련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등 현 사법부도 제19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농단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법 제정, 적폐법관의 탄핵 등 사법적폐 청산과 재판거래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구와 화천, 철원의 향토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양구 국민의 날 기념 제34회 양록제가 오늘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양구 종합운동장과 두타연 일원에서 개최돼 민관군의 화합을 다지고 있습니다. 화천 국민의 한마당 축제인 제34회 용화축전도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막이 올라 체육행사와 민속행사를 펼칩니다. 또한 제35회 태봉제도 승일공원에서 통일기원 합수제를 비롯해 1100년 전 궁예왕 어가 행렬의 재현 행사가 화려하게 진행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부터 7일간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64개 학교 503명의 강원도 학생들이 총 40개 종목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강원 최고의 육상, 수영, 자전거 등 개인 종목과 양구고 남자 개인 단식 테니스, 강원 선발 남고부 여고부 역도, 춘천여고 여고부 개인전 FL 펜싱, 원덕고 남고부 C2 카누 등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제 정보산업고의 여고부 핸드볼은 대회 5연패에 도전합니다. 강원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이 1,049개로 서울, 경기, 전북에 이어 4번째로 많지만 작년 영업 손실은 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원연구원은 오늘 원주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기업 포럼에서 이 같은 현황을 발표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양적 성장과 중복 지원, 전문성 검증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진단했습니다. 또 사회적 농공단지 사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규모화할 수 있는 방안과 금융지원 강화, 평가 기반 구축 등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원FC의 조태룡 대표가 본인의 비위 의혹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대표는 강원도 특별검사 보도 관련 공식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검사 결과 예산 편성도 되지 않은 활동비를 지출한 것처럼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임원 선임 계약서에 따라 월 400만 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도록 돼 있고 업무 추진비도 이사회 승인을 통해 편성되는 예산 범위 안에서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오는 15일 상벌위원회를 다시 열어 조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면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사과와 딸기, 파프리카 등 신선 농산물 30만 달러어치를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을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신선 농산물이 러시아 수출길에 오를 경우 훼손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DBS 항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형 냉동 컨테이너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